자, 그러면은 시멘틱 어널리시스 부분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이제 그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관련된 내용들 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들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것도 이게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 코드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컴파일러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것도 만들어 놨죠. 그래서 프로젝트 1번, 프로젝트 2번 이렇게 보시면 그 컴파일러에서 지금 네, 지금 각각 스캐너, 그 다음에 파서 이것들을 각각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컴파일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그냥 따라서 여러분들 타이핑해서 동작하는 것들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은 과제를 제대로 제출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별도로 이제 과제를 이제 뭐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코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스캐너 어휘 분석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텍스 어널라이저 그래가지고 파서 부분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어휘 분석도 했고 구문 분석도 했고 이제 의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의미 분석은 심벌 테이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심벌 테이블 이렇게 한번 봐보죠. 자, 심벌 테이블에서 우리는 해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해시를 할 때는 이렇게 시프트를 해가지고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시프트 하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해싱 하는 부분들, 해시 펑션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께서 그 보면은 알고리즘 쪽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심볼 테이블을 할 때 우리 해시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제 해시 테이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어레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이상적인 해시 테이블을 하게 되면 무한대 사이즈의 해시 테이블입니다. 무한대 사이즈의 해시 테이블에 무한대로 해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엘리멘트가 다 각자 한 자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서 해시를 하면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빅 O의 1 그래서 상수 값으로 값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버켓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래서 버켓을 두고요. 이 버켓에서 우리 체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해시가 중복이 되면 이제 해시 중복을 처리하는 로직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킷을 하는데 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자료 구조로 해시 테이블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자료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버킷에다가 이제 각 엘리먼트 구성 요소에 대한 이제 이름, 그다음에 스코프의 이름, 그다음에 우리 이 구문을 만들었으니까 그 구문이 어떤 몇 번째 라인에 존재하는지 그 라인에 대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로케이션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신텍스 트리를 따라가면서 이 처리를 하니까 그 신텍스 트리의 그 트리 노드를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저장할 수 있도록 이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좀 디버깅을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퍼블릭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네 원래는 퍼블릭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접근 지시자 제대로 써가지고 private, protected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제가 이 수업이 첫 수업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컴파일러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좀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이렇게 보이죠. 아마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이제 컴파일러 관련돼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분들 좀 수정해서 여러분들 후배들은 제대로 공부시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킷의 생성자입니다. 이 생성자 이렇게 보면은 메모리 로케이션 이렇게 놓고 노드에 널 포인터에서 그냥 말 그대로 초기화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하게 되면은 스코업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변수가 이제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있게끔 할 건가. 그 부분들이 이제 이 스코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스코업에서도 지금 보면은 지금 다음과 같이 그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벡터예요. 그래서 요 스코업 클래스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해시 테이블을 또 가지고 있게끔 했습니다. 벡터를 줬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버켓이 가지고 있죠. 이 버켓 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동적 배열이죠. 자, 그러면 요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거죠. std 여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시 테이블 0번째 요거는 std 벡터의 버켓이 되는 거죠. 자, 이 벡터라는 것 자체가 그 동적인 크기를 가질 수 있는 동적 배열이죠. 동적으로 길이가 이제 배열이 그 배열이라고 이야기하면 네, 여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배열이라고 이야기하면 메모리가 연속적인 공간으로 할당되어집니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죠. 0, 1, 첨자를 써가지고 0, 1, 2, 3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 접근해서 값을 쓸 수 있는데 값을 넣으면 푸시 이렇게 하면은 값을 추가하고 팝 하면은 이제 값을 빼내는데 이게 원래 배열이라고 하면은 메모리를 처음에 왕창 할당해 놓고 거기다 값을 쓰면서 동작을 시키는데 여기 이 다이나믹 사이즈 어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넣었다 뺐다 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 벡터를 또 넣었으니까 자, 다음과 같이 벡터를 다이나믹 사이즈 어레이를 원소로 가지는 다이나믹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다이나믹 사이즈 어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쭉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스코업의 네임 또 이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첩대에서 스코업을 지을 수 있으니까 네스티드 레벨 이렇게 있고 여기 똑같이 생성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심볼 테이블 클래스 이렇게 봐보죠. 심볼 테이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심볼 테이블에서 보면은 스코업이 이렇게 있고 스코업의 스택, 스코업의 리스트, 스코업의 로케이션, 메모리 로케이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스코업 로케이션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제 처리해 주는 것들 이렇게 있는데 요 심볼 테이블에다가 이제 그 구성 요소를 넣는 거, 심볼 테이블을 가지고 오는 거, 심볼 테이블에서 스코업을 추가하고 스코업을 삭제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을 프린트 해 주는 거, 라인 넘버를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스코업의 가장 위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 룩업,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스코업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로케이션 추가하는 이런 함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스코업을 추가를 하잖아요. 스코업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스코업 안에서도 이제
변수들이 이제 또 추가되니까 이런 관리 로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벌 테이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해시 펑션입니다. 해시 펑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벌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자, 심벌 테이블을 지금 심벌 테이블의 생성자죠.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헤더 파일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주석 달려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심벌 테이블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스코업을 하나 딱 만들어요. 자, 이 스코업은 글로벌 스코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 전역 변수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최초로 할당되는 영역, 이 전역 변수를 지금 하나 할당을 했습니다. 자, 스코업에서 보면은 이 스코업 네임을 추가했었잖아요. 네, 스코업 네임 이렇게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 스코업 생성자 다시 한번 보시면 레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스코업에 레벨에도 이렇게 넣어 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스코업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스티드 레벨이 지금 초기화 되죠. 그래서 0으로 지금 초기화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코업의 리스트, 지금 어떤 스코업이 있는지, 이 지금 자료 구조인데요. 리스트, 스택, 로케이션 이 세 개의 자료 구조인데, 지금 제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거를 통합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중간에 알고리즘이 좀 꼬여가지고, 지금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업의 리스트, 스코업의 스택, 그래서 스코업이 중첩돼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관리하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스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코업의 로케이션은 메모리 로케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코업 로케이션에서 스코업이 추가될 때마다 그러면은 메모리 로케이션도 추가를 시킬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상위 스코업에서 하위 스코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코업을 지정해서 이렇게 변수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자, 주석으로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상위 스코업에서 인티저 i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이 스코업에서 인티저 i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27번째 줄에서 스코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코업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스코업이 0번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글로벌 스코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코업 1번, 스코업 2번,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스코업 1번에 있어서의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업 2번에 있어서의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메모리를 할당을 해줄 때 전역적으로 이제 메모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요. 스코업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스코업에서 그 스코업 제로, 자, 여기 전역 변수에 있는 integer i 이렇게 하면 자,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스코업이 생기면은 이제 그 변수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숨겨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스코업 0번의 i는 메모리 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스코업 1번에 있어서의 메모리 위치는 어디에, 스코업 1번의 인티저 i 변수의 위치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스코업 2번에 대해서도 그걸 이제 다 각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한 게 뭐냐면 알고리즘을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스코업이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제 스택 형태로 뒤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다 추가하고 이 스코업을 벗어나는 순간에 이 스코업의 팝백 해서 뒤에 있는 엘리먼트를 빼버리면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게 복구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코업 로케이션은
이제 그 스콥에서 의 메모리 위치를 나타내고요. 자, 여기서 100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 스콥 로케이션 변수에 이게 다이나믹 사이즈 어레이였잖아요. 벡터였잖아요. 벡터의 맨 뒤에 그 엘리멘트를 반환해 주는데 맨 뒤 엘리멘트의 이터레이터 반복자를 반환해 줍니다. 이 반복자를 반환해 주는데 이 반복자는 여러분들 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포인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인터. 그 포인터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 맨 뒤에 있는 엘리멘트의 포인터를 반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테리크를 붙이면 포인터니까 포인터에 아스테리크를 붙이면 디레퍼런싱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티저를 넣었으니까 이만큼은 맨 뒤에 그 인티저 베리어블이 되고 그 인티저 베리어블에다가 0을 이제 해서 추가해서 지금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스콥을 추가를 해줬는데 우리가 이 스콥이 추가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if문 스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while문 추가될 수 있습니다. function declaration의 경우에 있어서도 스콥이 추가될 수 있죠. 자, 이런 스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추가 삭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코드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은 그냥 추가 삭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코드를 따라가면서 이제 스콥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심볼 테이블을 사용해서 그 추가 삭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스콥 인서트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봐보죠. 자, 그래서 스콥을 추가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스콥의 이름은 뭐 그냥 이름을 이걸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콥 100 이렇게 있어요. 스콥 100 이렇게 하면은 맨 뒤에 엘리멘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스택처럼 관리한다 했으니까 뒤에다가 하나씩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네스티드 레벨, 지금 현재 스콥의 레벨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스콥을 생성을 했어요. new 해가지고 이제 스콥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푸시백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리스트하고 스택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스콥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하는데 이 스콥 로케이션은 마지막 메모리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100에다가 또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게 딱 보면은 지금 이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지금 보면 볼수록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지금 네. 그래서 위에서는 스콥에 지금 현재 있는 스콥들을 지금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스콥이 들어가고 나가고, 스콥이 생성되고, 스콥이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처리해주는 부분들, 스콥의 메모리 로케이션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각각 좀 달라가지고 이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혹은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죠. 네. 자, 스코프 C는 말대로 그 생성된 스콥을 뒤에다가 스택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팝하면은 지금 보면은 그 스택에서 빼냅니다. 그 다음에 스콥 로케이션도 메모리 이상에서 지금 빼내죠. 팝백 이렇게 해주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메모리 릭이 발생하겠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new 이렇게 해줬으니까 팝백 하면서 이제 네, 요 new로 해당한 거 삭제해줘야 되는데 삭제를 안 했네. 네, 버그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 location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add location 보면은 맨 뒤에 있는 로케이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이즈 만큼 여기서 준 로케이션의 사이즈만큼 추가를 해주고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변수 같은 것들이 추가됐을 때 이게 메모리 로케이션 추가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심볼 테이블에다가 뭔가 이제 엘리멘트 넣는 거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name 이렇게 있고요, line number 있고요, location, 네, node 이렇게 트리 노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를 할 때 보면은 메모리 로케이션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해시 하나 해서 가져왔고요. 맨 마지막에 스코프를 가져왔어요. SP 이렇게 가져왔고 버켓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심볼 테이블에 추가하는 버킷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인서트 했을 때 받아온 네임 가져오고요. 그다음 스코프의 네임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인 B의 라인 해서 라인 넘버도 추가를 했고요. 메모리 로케이션 추가했고, 그 다음에 B의 노드도 이제 그 가져온 신텍스 트리의 트리 노드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스코프에서 지금 현재 스코프에서 가지고 있는 해시 테이블에다가 지금 보면 해시값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푸시백 이렇게 해가지고 B 버킷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SP라는 것 자체가 현재 스코프에 있어서 그 스코프 별로 지금 이제 해시 테이블을 관리해서 거기다가 이제 엘리멘트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룩업 이렇게 하면은요, 보면은 이 룩업을 하게 되면 심볼 테이블을 찾아보는 거죠. 어떤 이렇게 네임을 줬을 때 심볼 테이블에 있는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 found 하는 이제 predicate variable 하나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가져와서 그걸 찾아요. 해시 펑션을 해가지고 그 해시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반복자인데 뒤에서부터 이제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리버스 이터레이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코프 포인터로 그래서 뒤에서부터 스택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스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스코프에서부터 시작해서 찾고 그 다음에 없으면 그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스코프의 리버스 이터레이터니까 제일 끝에서부터 벡터의 끝에서부터 벡터의 시작 비긴까지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 그래서 스코프를 가져오고 스코프의 해시 테이블을 찾고 가져왔죠. 해시를 넣어서 그래서 그 값을 가져왔고 버킷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참조로 받고 그 다음에 포인터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C++에서 이제 다 배웠던 거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버킷을 가져오면 그 버킷에 대해서 이제 이 버킷 리스트죠. 그래서 제 지난 수업 시간 때 이야기했을 때 컴플렉시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레이가 해당되고 버킷을 가져온다, 버킷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해시 테이블을 검색하는데 그거는 다이렉트로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버킷 리스트가 이렇게 생기니까 버킷 리스트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확인을 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egin부터 end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이름이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지 않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스택을 스코프 스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상위 스택을 또 보는 겁니다. 상위 스택에서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스코프에서 없다 이렇게 하면 상위 스코프에 있는 코드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스코프 안에서 이제 그 베리어블이 히든되는 거, 이게 숨겨지는 거를 지금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탑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스코프에 대해서만 검색하는 거, 이 코드 동일하게 있겠고요. 심볼 테이블 출력하는 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주는 부분들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심볼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코드를 그냥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서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어널라이저, 시멘틱 어널라이저 부분들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한번 컴파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셔서 동작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각각의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C in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의미 분석하는 거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의미 분석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